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격돌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방조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되면서 두 시의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두 시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와 근거를 들어서 관할권 귀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논리를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 전망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이희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손문선 좋은정치심랩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새만금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서 지금 해묵은 싸움이 다시 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첫 회의를 갖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2시에 이제 공방이 다시 또 재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 대표께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도민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새만금 간척지는 여의도 면적이 140배나 되고요. 4만 100헥타르 정도 엄청난 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방조제하고 동서도로는 완공이 됐고요. 앞으로 신항만 등 수변도시가 조성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만금지구 인접도시의 관할권 분쟁은 한 20년 넘게 진행이 되었고, 네. 최근 10년 동안 대법원 소송도 2차례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분정 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167조에 근거해서 행안부에 설치된 위원회고요. 총 1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촉하는 민간 전문가 6명, 네. 그 다음에 기재부 차관 등 당연직 5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간 경계 변경도 조정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올해 1월 3일 날 중앙분쟁위원회의 안건으로 새만금 동서도로하고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다툼의 안건이 상정이 됐고, 2월 17일 날 첫 회의가 세종시 행안부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경계선, 자치단체 간의 경계선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어떤 절차로 심의를 하고 결정하게 되는지, 또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충분히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또 사법 절차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제도적인 절차, 이런 문제를 이희성 변호사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먼저 지방자치법 제5조 사항은 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립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장이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위원회의 심리가 개시된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서 저기 다툼이 있을 때도 말하자면 이제 군산시와 그 부안군이 이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또 분장 최종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해서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갖다가 내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도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선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손 대표께서 이제 이번에 그 심의가 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의 방파제, 얘가 이제 군산시에 속하느냐, 김제시에 속하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 배경과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영토권, 즉 관할권 다툼은 뭐 짧은 시일에 벌어진 건 아니고요.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이번에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 방파제에 대한 관할권 분쟁을 찾기 위해서는 2010년도로 좀 가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10년도에 농림부가 행정자치부의 방조권 관할에 대한 부분을 어디로 할 것인지 신청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행자부 같은 경우는 제3호, 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방조제 3, 4호를 결정하면서요, 방조제 1, 2호는 그때 결정하지 않고 차후로 미루게 되면서요,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에 대해서 김제시와 부안군이 행정구역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대부분의 소송을 걸거든요. 방조제에 대해서요. 행안부 장관의 그 결정에 대해서 좀 취소해달라. 대부분의 소송을 거는데 2013년도 대부분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때 결정된 내용은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손을 들어줍니다. 손을 들어주면서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다는데 1, 2호 방조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제 부안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할 때 대부분이 기존에는 해안 경계선으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이제 씨앗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지금 이제 2020년도에 동서도로가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신항 방파제 공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21년도에 4월에 김제시가 동서도로 관할권을 이렇게 우리 김제시로 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전라북도에 신청을 해달라,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군산시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김제시가 신청한 것을 반려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대면서 분쟁이 시작됐고, 군산시 입장을 보면 70% 이상이 군산시 해역이었고 지금까지. 그렇죠. 매립된 것도 당연히 해역이니까 우리 관할권을 둬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김제시는 대부분에서 제2호 방조제를 결정할 때 실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두었기 때문에 간척지 전체도 방조제를 중심으로 나눠야 한다, 이런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김제시 같은 경우 제2호 방조제 밖에 신항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제시 관할로 둬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분쟁 조정위원회가 올라가게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새만금에 대한 어떤 시설이랄지, 그리고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이런 관할권 다툼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비단 이번에 새만금 동서도로 그리고 새만금 신항의 방파제만 갖고 있는 얘기가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매립지가 완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관할권이 어디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나타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 조금 참고 삼아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은 2013년에 대법원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어느 정도 좀 감은 좀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법원의 기준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먼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경계를 결정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주민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행정관리 효율성, 이런 얘기겠죠. 또 하나는 역사성하고 또 경계 구분의 어떤 수월성, 용이성, 이런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주요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양측의 주장, 군산시와 김제시의 주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이것도 이 논리의 대결도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기준 측면에서 군산시의 주장은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는가, 손문선 대표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쨌든 이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1차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군산시장이 주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새만금 신항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화물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서해안 제1호 관문 항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2026년까지 6석의 그런 항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군산 새만금 신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군산시 의회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강조하는 조례까지 제정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군산시 주장을 보면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의 산업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 3단, 네. 동서도로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산업기능을 집적화, 그 다음에 산업관리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군산시로 집적화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새만금 신항의 방파제 같은 경우는 군산시 쪽에 있는 산업단지를 배후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연계성 측면에서 군산시의 그 방파제 관할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 통서도로도 이제 마찬가지 선상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이용의 그 효율적인 이유랑 측면에서 김제시의 어떤 반박 논리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대법원이 설시한 그 효율적인 어떤 그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 이용 계획, 네. 그리고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김제시는 방조제 2호기가 네. 결국 김제시의 관할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2호기 방조제. 2호 방조제와의 어떤 그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신항만과 그리고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 2호 방조제와 김제시 진복면 신포항을 잇는 16.47km의 4차선 국도입니다. 네. 지난 2020년 11월에 이미 개통이 되었고요. 그래서 김제시는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대법원이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한 만큼 이와 연접하여 2호 방조제 남쪽에 위치한 신항만 동서도로 역시 김제시의 관할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해서도 새만금 동일한 논리입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로 인정된 만큼 그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의 관할권 역시 당연히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의 측면에서도 김제시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결국은 김제시는 그 대법원의 예. 결정 그 설시한 내용, 예. 판단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2호 방조제와 연결됐다고 하는 점,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준이 주민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런 기준을 또 대법원 결정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이런 기준에 군산시의 주장은 어떤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군산시 주장을 제가 이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관할 해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동안에 예, 그렇죠. 지도상에 표시된 해상 경계선. 예, 군산 시민이 거주하는, 여기에 보면 뭐 무녀도, 비안도가 있겠죠. 네. 유인섬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새만금지구 또 밖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요. 새만금지구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시설은 군산시 거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이제 강하게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서 이제 네. 김제시나 부안군이나 비교해서 대형 병원도 갖추고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자기들 군산시가 좀 뛰어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사망금 지역에 거주하게 될 뭐 수변도시나 이런 부분 얘기를 하겠죠. 주민들의 그런 수준 높은 생활을 위해서도 군산시 관할이 되어야 한다,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인구가 많은 군산시 쪽에 귀속되는 것이 주민 편의성 면에서는 훨씬 낫다. 군산시의 주장은 그렇고 김제시의 주장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새만금 동서도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김제시의 주장 김제 생활권에 있다는 것이죠. 김제 생활권이다. 예, 네. 예. 새만금 동서도로가 만경강의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에 연접되어 있는 만큼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김제 생활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김제시가 관할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신항만의 경우에는 김제가 바다로 나가기 위한 통로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항만이 된다는 것이고요. 유일하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김제시가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기존의 지형도상 그 해상 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함과 동시에 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했고, 그 다음에 새만금 2호 방조제 그 내측에 네. 새만금 수변도시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새만금 수변도시와도 거리상으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결국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도 김제시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결국은 김제시의 주장은 대법원의 결정, 지난번 방조제 결정이 예. 거기에 터잡은 그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는 지금 그 판결 그 결정 내용에 대한 것이 김제시의 2호 방조제 쪽을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 점이 예. 굉장히 큰 강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김제시의 주장은 계속 이제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이 자신에게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준이 그동안의 이 토지와 관련돼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경계가 어떻게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점에서도 조금 봐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주장은 이 동서도로하고 새만금시는 방파제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현재 신항만 부지는 그 군산시가 관할하는 그 공유 수면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군산시가 관할하는 공유 수면에 있고, 연장선상이 예, 있다. 예, 네. 그리고 동서도로 일부도 네. 지금까지 120년 동안 관할했던 군산시 해양 경계선 안에 있는 공유 수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군산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20년 동안 점유 사용도 했고, 네. 그다음에 허가나 면허, 여족자원 등 이런 게 관리를 쭉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된 예산이나 행정력 같은 거 다 부담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군산시 관할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그 지형적 이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새만금 신항의 방파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문여도와 비안도 사이에 네. 있지 않습니까? 신시도와 연접해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어쨌든 100년 넘게 여기에 대한 예산도 투자했고, 네. 행정적 부담도 다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군산시가 돼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으로 그냥 새만금 면적이 한 71%가 군산시 공유수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 사업으로 어민들 피해가 가장 컸던 곳도 군산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산항이나 동서도로 부분도, 그리고 군산항에 대한 대체 항만인 새만금 신항 같은 경우도 군산시로 두어야 과열 경쟁이나 다툼도 없이 원활하게 손실 없이 관리할 수 있다. 이 점을 지금 현재 부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지형적인 이점, 뭐 이런 걸 상당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새만금 신항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비안도와 문여도 사이, 그리고 신시도와 연접해 있는 이런 그동안 쭉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역시 김제시의 주장은
뭐 이런 경계의 어떤 명확성과 이런 점도 이제 망경강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터잡아서 주장을 또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이 변호사님. 네. 예. 그 사실 군산시에서 가장 주장하는 주장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 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공유 수면을 그동안 100년 이상 예산을 투입하고 뭐 자신들이 관리를 해왔다 이런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가 설치했다시피 어떤 공유 수면과 관련하여 과거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네.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대적 기준은 안 된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거든요. 김재 씨 입장에서는 고군산군도라는 행정구역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한번 보자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군산군도는 김제에 속해 있었는데 일제감정기인 1914년 그 식량 수탈과 전쟁 지원 등 식민 지배의 편의를 위해 일제가 강제로 군산시에 편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 관할의 고군산군도의 지리적 자연적 입지를 전체 항만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신항만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하여야 한다는 군산시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김제의 관할이었다는 겁니다. 고군산군도가. 또한 새만금 기본 계획에 따르면 신항만은 제2권역으로 새만금 내측에 수변 도시를 중심으로 고군산군도 등 섬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결국 섬들의 미래 생활권은 새만금 내측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김제시의 관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2013년과 2021년에 네.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새만금 내측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경강 아래에 위치하고 김제시와 연접되어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관할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2 방조제 외측에 있는 새만금 신항 역시 김제시의 관할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현재까지 이 120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군산시의 지금 관할 지역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김제시의 주장이었다. 예, 김제시의 관할이었다. 또 이렇게 또 김제시가 예.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관할권 다툼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제시한 이런 그 세 가지 기준 측면에서 군산시와 김제시의 주장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군산시와 김제시의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주장들을 평가를 해보면은 어디가 유리할 것인가, 혹은 유리하지만 어떤 점이 좀 강점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좀 이렇게 평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대표님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양측 군산시와 김제시의 주장을 평가한다면. 새만금 동서도로하고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지구 이렇게 3라운드 영토 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제 내부 간척 같은 경우가 다 끝나면 4라운드가 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서도로 같은 경우는 간척지 분할에 대한 관할권 다툼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좀 첨예하게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해양 경계선으로 나누자는 군산시, 네. 지금까지 그 공유수면이나 관할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달라고 하는 군산시하고 대법원에서 나눈 방조제 기준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김제시의 주장이 좀 첨예하게 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분쟁 조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대법원 판결이 새만금 방조제 3, 4호는 군산시, 1호는 부안군, 네. 2호는 김제시로 기속 결정하면서 행자부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지형도상 해양 경계선으로 이거를 매립지에 관할권을 나눴는데 앞으로는 절대적 기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다툼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 판례로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권이 나누는 특별한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해요. 네. 없습니다.
기존에 같이 했으면 단순했을 텐데 지금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어떤 누구 손을 들어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네.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명확한 기준이 또 들 수가 네, 없는 그렇죠. 거죠. 말하자면 추상적인 어떤 기준이다. 추상적인 어떤 언어의 유시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그 판결 내용을 보면 다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네. 정부가 결정한 대로 전부 다 인용을 해줬거든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네. 의견에 따라줬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앞으로 이제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이 굉장히 결정적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봅니다. 네. 이 변호사님은 이 군산시와 김제시의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군산시 주장의 핵심은 공유수면 상태에서의 관할권이 군산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을 군산시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네. 즉 군산시와 군산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주요한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대법원 판결에서 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립지 관할 결정에 준칙으로 그동안 적용되어 오던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했던 어떤 그런 관습법적인 어떤 그런 효력이 제한됐죠. 그리고 2021년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정한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또한 김제는 과거 오랜 시간 동안 바다를 접하여 해양수산업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으로 종래 해안선이 전부 소멸되어 해안수산업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단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군산시와 군산 시민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각각 4외측에 걸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김제시의 주장이 약간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은 이게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그렇게 김제시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뭐 반대에 또 손 대표께서도 마지막 군산시가 또 유리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토론이 어느 자치단체 편을 들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어차피 새만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희망이고요. 네.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게 진행이 되어 온 사업이고 전라북도 도민들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엄만히 인접자치단체하고 전라북도가 잘 조정하고 합의해서 새만금 사업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어쨌든 동북아의 수출기지, 그 전라북도 도민들이 먹고 사는 먹거리, 그 2만 5천 명이 살 수 있는 수변도시 이런 계획들이 엄만히 좀 추진돼서 빨리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를 해본 결과 결국은 이 경계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쟁위원회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심의 과정과 이런 어떻게 될 것인가 진행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해볼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손 대표님 앞으로 중분위의 어떤 심의 과정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재 자치단체 간 그런 주장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 내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분명히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법원 소송 1차와 2차를 보면 최소 3년 이상 걸렸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대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뭔가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차, 2차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졌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대법원이 많이 인용을 해줬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산시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신앙만 같은 경우는 간척축 밖에 있고, 지금까지 군산시가 관할했던 섬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섬으로 만들어지는 신앙만 방파제도 군산시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동서도로도 지금까지 해상 경계선 안에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동서도로 부분도 인정이 돼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김제시는 대부분 판례를 가지고 거론을 하거든요. 뭐 방조제 2호 옆에 있고, 실제 방조제 2호는 대법원에서 김제시 관할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김제시 관할로 대한다라.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김제시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될 때 진직의 영토 문제는, 그리고 행정구역 문제가 정리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은데 좀 분쟁을 하고 있어서 엄청난 도의 에너지를 좀 소비하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이 난다고 해도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최종 법적 다툼까지 끝나봐야 이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성 변호사님께서는 이 분쟁위의 조정 과정 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결국 그 대법원 기존에 있어왔던 2013년과 2021년 네. 그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매립지의 어떤 관할권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내세웠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군산시와 김제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양측에서 기존에 전개된 그런 대법원의 논리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이 나오기까지는 꽤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누가 더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 부합하는 논리 전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가 선택의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만금 관할권 분쟁, 이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신 대로 앞으로 참 상당한 소모전이 예상이 되고 또 장기전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그리고 군산시와 김제시는 물론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클 것임에 분명한데요. 이제 꼭 이런 그 분쟁을 통해서 조정이랄지 어떤 법적인 해결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뭐 마지막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바람직한 어떤 해결 방안, 특히 전라북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단체 구성, 이런 것도 지금 설립,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의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새만금 지구에 대한 자치단체 이해관계가 이렇게 무척 큽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심한데요. 이 관할권 분쟁이 자치단체 합의에 의해서 해결되기는 저는 무척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자치단체가 무척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엄청난 면적과 또 하나는 25,000명 이상이 사는 이 수변도시, 농생명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욕심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이 자꾸 소멸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운명도 좀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시와 김제시가 현재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소송까지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논리를 좀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할권 분쟁, 우리 새만금 미래를 위해서 좀 관할권 분쟁을 좀 멈추고 새만금 완성을 위해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분쟁이 많다 보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나 사업 추진도 굉장히 지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관할권 분쟁을 갖더라도 좀 잠깐 멈추고 계획대로 새만금 사업이 추진되도록
서로 노력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뭐 지난해 8월에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김제, 뭐 군산, 보안 자치단체장들이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얼마 전에는 뭐 새만금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 안을 가지고 간담회도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이거 해결하지 못한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치단체가 갈등을 하고 있으면 이거 해결하라고 전라북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전라북도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방치하고 방기했다고 전 생각을 해서 전라북도 앞으로 각성을 하고 이 전라북도 내에 다투고 있는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확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행안부에서 열리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확히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전라북도 내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게 슬기롭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은 또 전라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희성 변호사께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그 매립지의 어떤 그 관할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소모적인 어떤 분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쪽에서 불리한 어떤 결론을 받은 어떤 그런 지자체는 또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013년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 약 3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판결의 경우에는 약 5년이 걸렸고요. 네. 이렇게 장기간 동안 그 관할권이 정해지지 않음으로 해서 막대한 어떤 그런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그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의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지적 공부 및 부동산 등기부가 생성되지 아니해서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도로 및 하천 등의 관리 업무, 그리고 각종 인허가 업무,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업무 등 각종 행정 업무의 관할이 정해지지 않아 행정의 공백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긴급을 위하는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예방, 초동 수사, 그리고 화재 및 응급 상황 발생 시의 구조, 출동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재판에 져서 억울해 죽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기다리다 지쳐 죽는다는 그런 또 우스갯소리도 네, 있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서 분쟁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예컨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간을 제한한다거나, 네. 우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처럼 각종 어떤 재판 절차에서 그 재판의 어떤 심리 기간을 공직선거법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그 기간을 제한해 놓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에 앞서서 이러한 어떤 그 매립지의 관할권 귀속에 관련된 분쟁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법적인 해결이 이제 마지막 종착지일 텐데, 예, 그 기간을 빨리 단축시키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제도적인 문제, 뭐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도시는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장기간 소모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지혜롭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성 변호사 그리고 손문선 좋은정치시민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